안세영은 이미 선수의 범주를 넘어섰다. 적어도 코트 위에서만큼은 그렇다. 세계 정상급 성적, 흔들리지 않는 경기 운영, 끝까지 버티는 체력과 멘탈, 그리고 중요한 순간마다 흐름을 뒤집는 승부 감각. 그가 라켓을 쥐고 코트에 들어서는 순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스포츠가 어느새 안세영이 풀어가는 경기로 바뀐다. 그래서 이제 질문이 달라진다. 안세영은 얼마나 더 우승할까가 아니라 안세영의 가치가 어디까지 확장될까다. 이 질문이 본격적으로 힘을 갖는 순간부터 비교의 대상이 따라붙는다. 손흥민, 한국 스포츠 스타를 브랜드라는 언어로 말할 때 손흥민은 하나의 기준점이 되어버렸다. 이유는 명확하다. 축구라는 세계 최대 종목의 중심에서 오랫동안 증명해왔고 국가대표라는 상징성과 프리미어리그라는 글로벌 무대가 동시에 노출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손흥민은 잘하는 선수인 동시에 우연히 마주치는 선수다. 경기를 보지 않아도 뉴스에서 보고 광고판에서 보고 국가대표 경기 날이면 온 국민이 한 번쯤은 같은 장면을 공유한다. 이 반복이 브랜드를 만든다. 그런데 안세영은 조금 다른 길에 서 있다. 배드민턴은 동호인도 많고 생활 스포츠로도 널리 퍼져 있지만 대중매체의 메인 화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다. 국민 스포츠라는 말과 TV에서 자주 본다는 말은 다른 문장이다. 그래서 안세영에게는 특이한 역설이 생긴다. 경기력은 이미 정상인데 브랜드 가치가 그만큼 자동으로 커지지 않는다. 이 역설이 오늘의 핵심이다. 안세영의 브랜드 가치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손흥민을 넘어서는 순간은 정말 올까? 대중성과 시장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브랜드 가치라는 단어는 종종 오해를 낳는다. 누가 더 위대하냐는 논쟁으로 흐르기 쉽다. 하지만 시장에서 브랜드 가치란 좋아한다의 감정만이 아니다. 인지도, 호감도, 신뢰도, 노출빈도, 상업적 확장성, 그리고 글로벌 번역 가능성까지 합쳐진다. 쉽게 말하면 이 선수의 이름이 어디까지 상품이 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이다. 상품이라 해서 선수의 가치를 돈으로만 재단하자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브랜드 가치가 커질수록 선수는 더 많은 선택지를 갖는다. 더 좋은 환경, 더 강한 지원, 더 넓은 영향력, 그리고 종목 전체의 성장까지 이끌 수 있다. 그래서 브랜드 가치는 개인의 부와 직결되는 동시에 종목의 미래와도 연결된다. 안세영은 지금 브랜드 가치가 성장하기에 가장 유리한 조건 하나를 완벽하게 갖고 있다. 성적의 지속성이다. 단발성 우승이 아니라 계속 이기는 선수는 브랜드가 되기 쉽다. 시장은 우연한 스타보다 예측 가능한 스타를 선호한다. 스포츠는 변수투성이지만 그 속에서도 꾸준히 결과를 내는 선수는 브랜드에게 안정감을 준다. 그리고 안정감은 광고의 언어로 바꾸면 리스크가 낮다는 뜻이 된다. 브랜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실력의 기복보다 이미지의 흔들림이다. 이 지점에서 안세영은 강하다. 코트 위 태도, 인터뷰에서의 말투, 팬들에게 보여주는 성실함. 이런 것들이 쌓여 믿을 수 있는 선수라는 인상을 만든다. 하지만 브랜드 가치를 진짜로 폭발시키는 건 성적만이 아니다. 성적은 엔진이고 노출은 연료다.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연료가 부족하면 속도는 제한된다. 그래서 안세영의 브랜드 확장에는 늘 같은 질문이 따라붙는다. 안세영은 어디에서 얼마나 자주 보이는가? 대중은 한 번의 감동보다 반복되는 만남에서 팬이 된다. 시장은 한 번의 화제보다 꾸준한 노출에서 투자 결정을 내린다. 그리고 이 반복의 공간은 여전히 강력하다. 방송, 포털 메인, 대형 플랫폼의 추천, 그리고 5개 광고 같은 우연 노출의 영역이다. 손흥민이 가진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이 우연 노출의 구조다. 경기장 규모나 종목의 산업 크기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마주치는 빈도가 압도적이다. 반면 안세영은 여전히 찾아야 만나는 스타에 가깝다. 배드민턴 팬은 안세영을 알고 하이라이트를 챙기고 경기 일정까지 따라간다. 하지만 비팬에게 안세영은 아직 뉴스에서 가끔 보는 이름일 수 있다.
이 간극이 브랜드 가치의 전장을 만든다. 그래서 안세영의 브랜드 가치를 논할 때 본질적인 질문은 이거다. 안세영은 찾는 스타에서 우연히 만나는 스타로 넘어갈 수 있을까? 여기서 시장이 요구하는 조건이 선명해진다. 첫째, 반복 가능한 콘텐츠. 둘째, 이해하기 쉬운 캐릭터. 셋째, 확장 가능한 카테고리. 넷째,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는 번역 가능성. 다섯째, 논란보다 신뢰로 누적되는 서사. 이 5가지가 맞물릴 때 브랜드는 특정 종목의 스타를 국민 아이콘으로 끌어올린다. 안세영에게 캐릭터는 이미 존재한다. 가장 큰 무기는 버티는 선수라는 서사다. 배드민턴의 매력은 속도와 반사신경만이 아니다. 한 점을 위해 얼마나 오래 버티고 얼마나 똑똑하게 선택하며 얼마나 치밀하게 체력을 관리하느냐가 승부를 가른다. 안세영은 이 종목의 본질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선수다. 체력전으로 상대를 지치게 만들고 랠리의 길이를 늘리며 마지막에 결정타를 꽂는다. 이런 경기는 팬에게는 이미 하나의 장르다. 문제는 이 장르가 대중에게 입문하기 쉬운 방식으로 전달되고 있는가다. 여기서 콘텐츠의 역할이 커진다. 요즘 스포츠 브랜드는 경기 장면만으로 스타를 만들지 않는다. 훈련 루틴, 회복 과정, 식단, 장비, 멘탈 관리, 경기 전 루틴, 경기 후 분석, 그리고 일상 속 인간적인 순간들. 이런 조각들이 모여 이 선수는 어떤 사람인가를 만든다. 축구 스타들이 다큐와 브이로그, 라커룸 영상으로 팬덤을 확장해 온 이유도 여기 있다. 안세영에게도 같은 방식이 필요하다. 배드민턴을 몰라도 안세영을 좋아하게 만드는 콘텐츠. 종목의 룰을 몰라도 이 사람의 이야기는 따라갈 수 있게 만드는 장치. 이게 만들어지는 순간 안세영의 브랜드 가치의 속도는 달라진다. 광고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더 구체적이다. 특정 종목의 스타는 종종 스포츠웨어나 건강식품처럼 안전한 카테고리에 먼저 안착한다. 하지만 손흥민급 브랜드로 올라서는 순간은 보통 메인스트림 카테고리에서 온다. 금융, 통신, 자동차, 글로벌 생활용품처럼 대중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영역에서 모델이 될 때 그 얼굴은 종목을 넘어선다. 이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해 시장이 보는 건 경기력보다 대중적 신뢰와 노출의 예측 가능성이다. 안세영이 지금 시험받는 지점도 바로 여기다. 성적은 충분하다. 이제 시장은 묻는다. 이 성적이 1년, 2년 뒤에도 계속될 것인가? 그리고 이 선수를 사람들이 자주 보게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가? 바로 이 시스템, 이 안세영 브랜드 가치 논쟁의 핵심이다. 선수 혼자서는 시스템을 만들 수 없다. 방송과 플랫폼이 중계와 하이라이트를 어떻게 편성하는지, 스포츠 뉴스가 어떤 종목에 시간을 할당하는지, 포털이 메인 노출을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지, 협회와 에이전시가 어떤 스토리텔링을 설계하는지, 이 모든 요소가 맞물릴 때 선수는 개인 브랜드에서 국민 브랜드로 넘어간다. 그래서 손흥민을 넘어서는 순간이 올 수 있느냐는 질문은 사실상 한국 스포츠 시장이 배드민턴의 세계 1위를 어떻게 다룰 준비가 되었느냐와 연결된다. 여기서 한 번 더 시선을 넓혀보자. 글로벌 관점이다. 손흥민이 강한 이유는 축구라는 언어가 전 세계 어디서든 통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세영에게도 글로벌 번역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배드민턴은 특히 아시아권에서 강력한 종목이고 동남아와 중국, 인도 등 거대한 시장과 맞닿아 있다. 즉, 유럽 중심의 글로벌이 아니라 아시아 중심의 글로벌이라는 기회가 있다. 안세영이 국내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아시아 시장에서 브랜드 캠페인이나 플랫폼 콘텐츠로 존재감을 넓히는 순간 국내에서만 큰 스타가 아니라 국제시장에서 경쟁하는 브랜드로 확장될 수 있다. 이것이 실현되면 손흥민을 넘는다. 는 표현도 숫자가 아니라 구조로 설명될 여지가 생긴다. 축구의 글로벌과 배드민턴의 글로벌은 크기와 형태가 다르지만 시장이 움직이는 방식은 결국 노출과 소비로 수렴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손흥민을 넘어서는 순간은 어떤 형태로 올까?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단 하나의 사건이 아니다. 연속된 사건이다.
큰 대회에서의 꾸준한 성적이 먼저고, 그 성적이 대중 플랫폼에서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안세영을 처음 보는 사람이 늘어나야 한다. 그 다음에야 메인스트림 광고 카테고리가 붙고, 브랜드 캠페인이 일상 속 노출을 만들며 그 노출이 다시 팬덤을 넓힌다. 여기서 한 번만 큰 트리거가 터지면 속도는 달라진다. 올림픽 같은 초대형 이벤트, 전 국민이 함께 보는 파이널의 연속. 은 강력한 다큐멘터리 한 편이 만들어내는 이미지 폭발. 상승형 스타는 계단처럼 오르는 게 아니라 이런 트리거에서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트리거가 없으면 성장도 느리다. 이게 배드민턴 스타가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다. 그래서 지금 안세영이 해야 하는 건 더 세게 치는 기술이 아니라 더 자주 보이게 만드는 설계, 다. 여기에는 선수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플랫폼과 미디어의 협력이 필요하고, 종목을 보는 법을 알려주는 그래픽과 연출이 필요하며, 선수의 서사를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콘텐츠 기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마지막 질문이 남는다. 대중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대중은 결국 사람을 원한다. 인간적인 순간, 버티는 순간, 흔들렸다가 다시 일어나는 순간, 그리고 그 순간을 설명해주는 이야기. 시장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시장은 신뢰를 원한다. 붙었을 때 안전한 이미지, 반복 노출이 가능한 구조, 그리고 종목을 넘어 확장될 수 있는 상징. 대형은 대중이 원하는 이야기를 이미 갖고 있고, 시장이 원하는 신뢰도 충분히 쌓아가고 있다. 이제 남은 건 연결이다. 그 이야기와 신뢰를 일상 속 노출로 연결하는 파이프라인. 결론은 단순하다. 안세영은 이미 정상이다. 브랜드 가치의 미래는 이제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확장의 문제다. 손흥민을 넘어서는 순간이 올 수 있느냐는 질문은 결국 대중성과 시장이 무엇을 요구하느냐로 귀결된다. 대중은 더 자주 만나길 원하고, 시장은 더 안전하게 붙을 수 있길 원한다. 그 둘이 동시에 충족되는 순간, 안세영은 어디까지 갈까? 라는 질문은 안세영이 이미 거기까지 왔다로 바뀔지도 모른다. 코트 위에서 세계 1위를 증명한 선수에게 남은 마지막 경기장은 어쩌면 코트 밖일지 모른다. 그리고 그 경기의 승부는 우승 트로피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그 이름을 얼마나 자주 마주치는지로 결정될 것이다.